네, 10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발생적 인식론의 핵심적인 개념, 인지구조, 즉 스키마의 개념, 조직화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인간의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동화, 조절, 평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꼭 그 리뷰를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제가 설명한 것 외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수학 학습 심리학의 시간이니까요. 수학 학습 관점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작, 오퍼레이션. 그래서 피아제는 조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내면화된 가역적인 사고, 가역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란 말보다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가역적인 사고라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모든 교육학에서 내면화되었다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구체물을 어떤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역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사고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면 이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고예요. 리버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뜻풀이하면 처음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조작이란 것은 내면화된 가역적인 사고인데, 이것을 뜻풀이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고를 조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조작이라는 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 가르기와 모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 가르기와 모으기. 예를 들어서 5라는 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와 3으로 가르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반대로 2와 3을 모으면 뭐가 돼요? 5가 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수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가지고 이 조작이란 말을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수와 가르기와 모으기를 내면화해야 한다겠죠?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머릿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머릿속으로 5와 2와 3을 가르고, 5는 2와 3으로 가를 수 있고 2와 3을 모으면 5가 된다를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면화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역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고의 방향이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5를 2와 3으로 가르기 했다면 다시 5를 2와 3으로 가르기 했다면 2와 3을 모으면 다시 5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안 와닿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머릿속으로 5는 2와 3으로 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2와 3을 모으면 5가 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조작입니다. 조작. 그래서 머릿속으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고, 이것이 바로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지금 5는 2와 3으로 가를 수 있고 2와 3을 모으면 다시 5가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걸 조작이라고 해요. 조작. 이때를 조작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이게 중요하면, 이런 조작이 형성되어 있느냐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지 발달을 구분합니다. 인지 발달 단계를 구별을 해요. 이런 조작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작이라는 의미를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발달단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단계는
감각 운동기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요. 제가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제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전조작기입니다. 전조작기. 전조작기 무슨 말이에요? 조작기 있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2세에서 7세까지인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직 조작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조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즉 조작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거죠. 조작이 만들어지기 전.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 가역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 조작기니까요. 이때는 2세부터 7세 유치원 그때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관심가 있는 초등학교 시기죠.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를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때는 조작기죠. 조작이 있어요. 조작을. 그런데 내면화된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죠? 전 조작기는 아예 조작이 없는 거죠. 구체적 조작기는 조작이 있긴 한데 구체물을 가지고 구체물이 있을 때만 내면화된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세에서 12세까지며 가역성과 논리 수학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논리 이제 참 피아제 맞이 제가 어렵다 그랬죠. 가역성이라는 말은 이해하셨죠? 논리 수학적 사고는 제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 조작이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논리적인 사고를 함에 있어서 대상들을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을 한 후에 비로소 내면화된 가역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아이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갔다는 징후는 바로 수의 보존성이 습득했다는 것을, 수의 보존성의 습득이 구체적 조작기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수의 보존성 실험 잘 아시죠? 자, 어떤 아이에게, 아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개니 세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 A에다가 이렇게 주고 또 B에다가 바둑돌을 똑같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야, A와 B의 개수가 같니? 같니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같아요 라고 말했겠죠. 네 같아요. 그래. 어떻게 같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봐.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봐. 이렇게. 그러다가 이번에는 A는 그대로 두고 B 있죠? 이 B 다시를 간격을 이렇게 넓혀놔요. 이렇게. 그게 또 물어봅니다. A와 B 다시라 그랬죠? B 다시가 같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약에 아니요, B 다시가 A보다 더 커요 라고 말한 아이 때 이 아이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전조작기예요. 그런데 얘 B 다시가 하고 A가 같아요 라고 말해요.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즉 조작이 형성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조작을 뭐라고 설명했죠?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아이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눈으로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지만 B 다시와 A가 같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전의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겠죠? 즉 이전 A와 B가 같았던 이전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록 B 다시가 간격은 넓어졌지만
간격은 넓어졌을지라도 개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A와 B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A와 B 다시는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머릿속으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죠. 쓰면은 즉 머릿속. 왜냐하면 지금 아이 눈앞에는 이것만 보이니까요. 얘는 사라졌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이전의 상태, 즉 뭐겠어요? 즉 A와 B가 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죠. 그렇죠? 이걸 뭐라 해요? 이것을 뭐래요? 즉 조작이 형성된 거죠. 그렇죠? 조작이. 그런데 이런 조작은 반드시 아이들은 이런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런 조작이 비로소 구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의 배열이 이제 특히 이런 상황은 수의 배열이 달라졌지만 바둑돌의 배열이 달라졌지만은 바둑돌의 개수는 불변한다. 즉 수의 불변성이 수는 불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의 보존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의 보존성이라는 것은 수의 불변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작이란 뭐겠어요? 조작이란 정리했죠? 조작이란 머릿속으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조작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을 이 수의 보존성과 관련지어서 조작을 설명하면은 이해하셨죠, 이거?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즉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전의 상태로 최초 상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조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는 것은 결국 머릿속으로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작을 또 가역적 사고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조작이라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는 반드시 이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한 후에 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작인 거죠. 그러면 형식적 조작기는 뭘까요? 구체물이 없어도 머릿속으로 최초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형식적인 조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세울 때 변인을 통제한다든지 가설을 세운다든지, 가설이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결론이죠. 구체물이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오로지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초등학교 시기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왜 구체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 발달 단계에서는 반드시 조작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발달 단계 중에서 특히 이 조작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전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조작은 조작이 만들어지기 이전, 구체적 조작에는 조작이 있긴 하지만 그 조작은 반드시 구체물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것. 형식적 조작기는 조작이 만들어짐과 더불어서 구체물이 없이도 문자, 기호, 형식적인 도구를 사용해서도 조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조작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작이란 말이 좀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고로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작이라는 의미를 꼭 명확히 이해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메일로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아제 이론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 인지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그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수학학습과 특별히 관련 있는 것은 어떤 반영적 추상화 또는 반성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반성적. 그리고 제가
5주인가요? 수학적 지식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이 반영적 추상화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 거기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반영적 추상화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이런 추상화의 종류에 따라서 뭐 몇 가지 지식으로 나눕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두 가지 지식으로만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룬 내용이므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지식입니다. 즉 경험적 추상화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이다. 즉 사물로부터 추상화. 이것은 제가 5주째 강의 지식의 유형에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의 색깔이나 무게 등은 경험적 추상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의 예이다. 이 속성들은 사물이 가지는, 즉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 주체는 대상을 보거나 만져보는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추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게 레드라는 개념을, 이게 하나의 개념이죠. 이 개념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빨간색의 어떤 물체를, 빨간색이 있는 연필, 뭐 빨간색이라는 개념 어디 있어요? 빨간색이라는 성질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런가요? 색깔이라는 성질은, 빨강이라는 성질은, 개념은 사물 자체, 사물이 포함하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적, 물리적 지식은 경험적 추상화를 뭐라고 해요? 사물 자체로부터의 이렇게 추상화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지식은 이제 오늘 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논리수학적 지식입니다. 논리수학적 지식은 대상에 대한 행동으로부터 추상화예요. 이것을 반영적 추상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물 자체로부터 추상화하는 것과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추상화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물 자체에 속한 성질을 추상화하는 것은 경험적 추상화이며, 이런 경험적 추상화를 통해서 구성된 지식은 물리적인 지식입니다. 반면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하는 것은 반영적 추상화이며, 이런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서 구성된 지식이 바로 논리수학적 지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반영 추상화 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행동으로부터 추상화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부터 추상화이다. 다른 말은 다 이해 못하셔도 행동으로부터 추상화란 말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행동으로부터 추상화. 자, 봅시다. 공깃돌을 세어보는 행동으로부터 대상의 개수를 세는 순서의 관계는 없이 일정하다. 여기서 얻어지는 논리수학적 지식은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3이라는 개념을 구성한다고 봅시다.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3이라는 개념을 추상화. 그런데 이 3이라는 개념은, 셋이라는 개념은 이 바둑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까? 이 바둑돌이 셋이라는 성질을 바둑돌 자체에, 바둑돌 내부에 셋이라는 성질이 담겨 있습니까? 없죠. 빨강이라는 것은 이 사물 자체에,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빨간 구슬이 있다고 합시다. 빨강이라는 것은 사물에 박혀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셋이라는 개념은 이 바둑돌이 가지고 있습니까? 바둑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셋이라는 개념은 바둑돌을 세는 인간의 활동,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행동으로부터의 추상화라는 거죠. 알겠어요? 바둑돌을 셌어요. 이번에는 뭐 지우개를 셉시다. 지우개를 셌어요. 자, 지우개를 셌더니 또 하나, 둘, 셋이다. 하나, 둘, 셋. 세는 행동으로부터의 불변의 성질이 바로 3이라는 거죠.
사물 자체에 속한 성질로부터 빨강이라고 개념을 이끌어내는 추상화는 우리는 경험적 추상화이고, 사물 자체는 성질이 아니라 사물에 가하는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진 삶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때의 추상화가 바로 반영적 또는 반성적 추상화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영적 추상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바로 논리 수학적 지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은 또 여기 구별해 놨습니다. 자,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 추상화. 그래서 내용 보면 여기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대상 자체로부터 추상화는 경험적 추상화입니다. 행동으로부터 추상화는 반영적 추상화예요. 그런데 이 반영적 추상화는 크게 반사, 반성의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보면 반사란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반사란 것은 전 단계에서 얻은 것을 보다 상위 수준으로 옮긴다는 의미예요. 결국 뭐냐면은 머릿속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내면화에 대해 설명했죠? 그쵸? 우리가 이게 바둑돌을 세고 있죠? 이 세는 행동을 머릿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면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바둑돌의 구슬을 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는 행동이 자체가 주제어가 된다는 것은 사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사의 과정은 내용에 대한 내면화로부터 출발하여 주제화로 귀착된다. 이러한 주제화된 내용은 다음 단계인 반성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반사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셌던 행동을 머릿속에서 센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셀 수 있겠죠? 머릿속에서 바둑돌 3개를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 둘, 셋 센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있죠. 바둑돌의 이미지 또는 바둑돌을 세는 행위에 대한 이미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판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분수판 4분의 1이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만큼 색칠하는 행위를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분수판 자체에 대한 지각적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분수판 자체, 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이미지. 두 번째는 이 분수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행동. 이 행동에 관련된 역동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정적인 이미지와 행동과 관련된 역동적인 이미지, 이 두 가지를 모두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 즉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표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반영 추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머릿속으로 외부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반사예요. 반사. 일단 머릿속으로 가져왔으면 그다음 뭐 해야겠어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식 구성의 인지적 메커니즘 뭐라고 그랬어요? 동화와 조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반사된 것을 새로운 수준에서 재조직 또는 재구성하는 거 뭐라 했어요? 동화와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분수 2분의 1과 4분의 2는 2학년에서 이미 학습하였던 지식이죠. 즉 기존에 스키마가 있어요. 2분의 1과 4분의 1은. 그런데 기존의 스키마로 봤을 때는 2분의 1과 4분의 1은 서로 다른 분수죠. 그렇죠? 근데 다른 분수야. 다르죠, 당연히. 근데 다르다고 동화를 하겠죠. 그런데 분수판에다가 2분의 1과 4분의 1 치다 보니까 뭐 같아요? 넓이가 같아요. 이상하다? 이상한 거죠? 기존에 2학년에 가지고 있던 분수 지식으로서는 2분의 1과 4분의 2는 분명히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수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분수판에다 색칠하다 보니까 2분의 1과 4분의 2는 어때요? 서로 어때요? 크게 같은 거죠. 인지적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존 스키마를 변경해야겠죠. 이걸 뭐라 하겠어요? 조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균형화가 이루어진 거죠. 즉 2분의 1과 4분의 1은 같다. 반성의 과정인 거죠. 이것도 어디서 일어나는 거게?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머릿속에서. 왜? 반사의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됐습니까?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반영 추상의 과정은 반사를 통해서 외부 행동을 머릿속으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머릿속에 가져온 걸 통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면은 새로운 지식이 즉 스키마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분수를 이야기해 볼까요? 분수. 자, 여기다가는 여기 구체물이 자 분수 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여기서는 색종이, 이거 색종이에요. 색종이로 해보니까 이것도 뭐 2분의 1이다. 이것도 해보니까 부수띠 해보니까 이것도 2분의 1이다. 그쵸? 그래서 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자 봅시다. 구체물을 관찰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시대로 지금 색칠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얘가 색칠하게 활동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런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되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가 나오죠? 이 색칠하기 활동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랬죠? 색칠하기 활동을 했어요?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저장되겠죠? 색칠하기 활동을 했어요? 이미지가 저장됐어요. 즉 외부의 활동을 머릿속으로 입력시키는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반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활동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머릿속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사고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사를 통해서 내면화가 이루어져요. 내면화. 자, 여기까지는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내면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면화된 지식이 사고의 대상이 되는 주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인지 지식 구성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화와 조절이 뭐냐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는 좀 다르죠. 2분의 1과 4분의 2는 분명히 다른 분수인데 색칠해 보니까 어때요? 세 개 다 모두 다 활동을 해보니까 같죠. 그래서 2분의 1과 원래 기존의 스키마는 2분의 1과 4분의 2는 서로 다른 분수였어요. 그런데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넓이가 같다는 거죠. 넓이가 같음. 즉 불변성을 인식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2분의 1과 4분의 2는 서로 같은 분수다라는 새로운 스키마가 형성됨으로써 이것이 균형화가 이루어진 거죠. 균형화. 이것이 바로 반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사가 반성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지식은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머릿속으로 내면화되고 이런 내면화된 지식을 사용해서 이 내면화된 각각의 표상들질, 즉 이미지에서 불변성을 찾음으로써 동화와 조절이 이루어지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반영적 추상화, 반사와 반성의 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아제 역시 제가 강의를 했지만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 강의록과 제 강의를 참고해서 꼭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0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